찰스의 행복 취업 컨설팅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취업을 위한 취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잘 쓰고 이력서를 잘 쓰고 그래서 취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이미 아주 유능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채용이 줄고 경력자를 선호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로 많이 전환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그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 수준이에요. 연봉 수준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봤을 때 대기업이 515만 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45만 원, 2.1배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50대로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 즉 대기업은 676만 원, 중소기업은 264만 원, 즉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뉴스에서 이야기했던 포인트처럼 왜 우리는 아직까지 대기업이 물론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고 좋기 때문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갖자, 그 선택의 폭을 넓히자라는 취지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여전히 대기업 선호 현상이 높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뉴스에서 제기하는 이 연봉 근로자의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이 연봉 수준이 충족시켜주는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문제없고 무난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소기업에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불행하거나 경제적인 요건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취업이라는 것도 직업생활도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요소 말고도 기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보시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모두 각자 나름의 어려움들과 즐거움과 여러 가지 희로애락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행복하다, 덜 행복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경제적인 잣대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 평균의 그 오류에 수치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은 245만 원이야 평균이고 대기업이 2배가 높아. 아, 중소기업은 못 가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의 폭을,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줄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매한 판단일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평균,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평균적인 범위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정말 평균은 평균일 따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대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오히려 대기업 수준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강소기업이나 혹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다만 이 업체들이 대규모 공채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그런 브랜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이런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편견이나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판단을 하게 상황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 월급 260만 원, 250만 원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자, 강소기업과 또 혹은 아주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을 찾아보면 그거에 대기업에 못지않은 어떤 일정 수준 평균 이상의 어떤 급여와 혹은 복리후생 워라밸까지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실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의 함정에 너무 쉽게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제적인 조건, 대기업 연봉에 대한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연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과거와 우리가 현재와 이 연봉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일정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되면 그 연봉으로 인해 우리가 주거도 안정화시키고 혹은 아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입사하던 시기까지도 초반에 그 기업에 들어가는 그쪽까지도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더 이상은 우리가 비록 설사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연봉을 가지고 우리가 수도권에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 교육을 시키고 아이 대학을 무리 없이 보내고 필요하면 어학연수를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많이 하는 이런 알고 있는 과정들이 과연 얼마나 무리 없이 소화가 될까요?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1억,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거기 하나의 또 전제는 뭐냐면 만약 이 대기업 종사자들 이런 그 대기업 다니시는 이분이 만약에 기본 베이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결혼을 하여 독립된 가정을 꾸릴 때 정말 내가 어떤 자본금이 어떤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진 상태냐라고 하면 그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본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 월급쟁이로서 이런 경제적인 안정, 자녀 교육, 노후 준비까지 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연봉 그 자체에 더 이상 너무나 올인하지 마시고요. 이게 연봉 때문에 나는 대기업만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조금만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같이 연봉을 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기본적인 어떤 조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필요 충분적인 아주 기본적인 요건은 되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봉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차이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연봉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 선호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연봉 차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제가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와 관련된 아니면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때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취업이나 경력 이직에 대해서 혹은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